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피부에 영원히 남은 이 흔적은 때로는 상처가 생기는 순간에 감정과 기억까지 떠오르게 합니다. 노출 부위에 남은 수술 흉터는 자존감 저하와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가려움증, 통증 등의 증상,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등의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흉터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면 그 고민을 충분히 덜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흉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상처를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염증 단계, 증식 단계, 재형성 단계를 거쳐서 치유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염증 단계에서는 피를 지혈하고 상처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기이고, 증식 단계에서는 깨끗하게 청소된 상처를 붙여야겠죠. 결손된 피부를 채우기 위해서 혈관이 새로 생겨나 상처 부위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때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섬유아세포는 결손된 부위를 콜라겐과 세포의 기질로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결손된 조직을 채우며 새로운 표피가 형성됩니다. 초기에 형성된 콜라겐은 약간 유연한 타입 3의 콜라겐인데요. 재형성 시기에는 이 콜라겐이 강하고 안정적인 타입 1 콜라겐으로 점차 대체되며 상처 부위의 콜라겐이 재구성되고 더 튼튼한 상태로 안정화됩니다. 이 과정을 재형성 단계라고 합니다. 재형성 단계는 상처 발생 3주 후부터 길게는 2년까지 지속됩니다. 이와 같이 수술 후 피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긴 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생겨난 조직들은 정상 피부와 달리 모낭이나 땀샘, 피지선, 멜라닌 세포, 혈관 등 피부의 부속기관이 부족한 콜라겐 덩어리로서 정상 피부와 외형적, 기능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흉터가 정상 피부 조직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되죠. 부드럽지 않고 단단하며 주위보다 더 하얗거나 때론 튀어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 후 흉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수술 상처가 아물 때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감염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서 흉터 형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적절한 드레싱을 통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 후 흉터에는 부위에 따라서 피부가 당겨지는 힘, 즉 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슴 부위나 등, 어깨, 관절 부위는 당겨지는 이 힘 때문에 흉터가 넓어지거나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은 부위입니다. 또한 수술 시에 피부 결손 부위가 넓어서 무리하게 당겨서 봉합하는 경우에는 흉터 모양이 점차 넓어질 수 있습니다. 흉터 부위의 복원력이 충분히 회복되는 수술 후 3개월까지는 흉터 부위의 장력을 줄여주기 위한 처치가 흉터를 줄이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실리콘 겔이나 시트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스테리스트립이라는 테이프를 붙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실리콘 젤 시트나 흉터 연고를 활용해서 상처 부위의 보습을 유지하고 콜라겐 합성을 조절해서 흉터를 얇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수술 흉터는 실밥을 뽑는 그 순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증식기와 재형성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흉터 연고나 실리콘 젤 시트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흉터 연고로는 더마틱스 울트라, 켈러코트, 레노스카 같은 제품이 있는데요. 하루 2회 정도 도포하고 잘 건조시키면 얇은 막을 형성해서 흉터의 장력을 줄이고 보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콘트라트 백스는 흉터 조직 개선과 피부 재생을 돕는 연고로 헤파린 소듐, 알란토인, 양파 추출물이 주요 성분인데요. 보습과 함께 염증을 억제해서 과도한 콜라겐 생성을 막고 흉터의 부피와 두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들은 스카일겔, 벤트락스겔, 스카덤겔이 있어요. 다음은 노스카나겔이 있는데요. 노스카나겔은 콘트라투백스겔의 헤파린 소듐과 알란토인 성분이 농도는 더 높고 양파 추출물 성분 대신 덱스판테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덱스판테놀은 보습과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흉터의 두께나 붉음증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노스카나 겔이나 콘트라트 백스 겔은 성격이 비슷한데요. 둘 중 하나와 실리콘 겔이나 시트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흉터 연고나 실리콘 젤 시트는 실밥을 제거한 후 바로 사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6개월 이후에도 붉은기가 지속되고 흉터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드신다면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피부과 의원에 방문하여 흉터의 상태를 체크해 주십시오. 네 번째, 수술 흉터 부위 또한 자외선 차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외선은 흉터 부위에 색소 침착을 유발하고 흉터를 더 눈에 띄게 만들기 때문에 햇빛 노출 부위의 흉터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 연고 중엔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된 제품도 있으니 노출 부위의 흉터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만약 비대성 흉터나 켈로이드가 생겼다면 레이저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흉터의 붓기와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려움증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터 레이저 치료는 조기에 시행할수록 좋으며 보통 실밥을 제거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심하게 부풀어 있거나 감염 징후가 있다면 치료를 늦추고 상처가 안정화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레이저로는 혈관 레이저인 V빔 레이저, 피코프락셀, 어벤글라스 프락셔널 레이저, 울트라펄스 앙코르 레이저 등의 프락셔널 레이저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치료를 조기에 병행하면 흉터 예방과 개선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걱정이신 분들은 실밥을 푼 후 바로 피부과 의원을 방문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비타민C, 아연 등의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처 회복을 늦추는 음주나 흡연은 상처가 잘 아물 때까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술 흉터의 관리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흉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닥터 오세라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오세라 피부과 전문의 우영준이었습니다.